나는 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까?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과 살고 싶은지, 어디에서 살아야 행복할지, 지금 이 순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답이 나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분명히 많았던 꿈이 어른이 될수록 점점 사라집니다. 하고 싶은 게 넘쳤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감각이 희미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지금부터 그 질문을 끝까지 밀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전승환 작가의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입니다. 2020년에 출간된 이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됐고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 번역 출판됐습니다.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이 책은 답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지친 마음 옆에 조용히 앉아 함께 있어주는 책입니다. 일부. 우리는 왜 모르게 되었는가?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8년 다닌 회사를 나온 날, 박 씨는 집에 와서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퇴직금은 들어왔고 아이들은 다 컸고 아내는 이제 여행이나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는데 아무 답도 안 나왔습니다. 회사 다닐 때 그렇게 갑갑하다 했는데 막상 나왔더니 더 갑갑하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이 둘을 대학까지 보내고 드디어 내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했던 김 씨. 카페에 혼자 앉아서 음료 한 잔을 시켰는데 나는 뭘 좋아하더라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20년을 아이 학원 일정, 남편 출장 일정에 맞추다 보니 내 취미가 뭔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즐거움을 잃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남을 위해 살다 보니 즐거움이 뭔지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모르게 된 걸까요? 우리는 너무 오래 참으면서 살았습니다. 싫은데 참고 힘든데 참고 불안한데 참고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다 보니 어느 순간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좋아하는 게 뭔지 묻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먼저 배웠고 행복이 뭔지 생각하기 전에 성공이 뭔지부터 배웠습니다. 이 팀장은 30대 내내 하고 싶은 말을 삼켰습니다. 윗사람 눈치 보랴, 후배 챙기랴, 집에서는 남편 역할, 아버지 역할.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요즘 뭐가 즐거워? 그 말에 이 팀장은 한참을 멈칫했습니다.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SNS를 열면 누군가는 해외여행 중이고 누군가는 창업에 성공했고 누군가는 자녀를 명문대에 보냈습니다. 최 씨는 퇴근하고 나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가 제주도로 이주해서 카페를 열었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그 친구도 SNS에 힘든 얘기는 올리지 않습니다. 비교는 일상이 되었고 타인의 속도가 내 속도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가만히 서 있는 나는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찾기 전에 뒤처지지 않는 것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뭘 원하지? 이 책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정말로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모르게 된 것인가? 전승환 작가는 말합니다. 원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오래 남에게 맞추느라 내 마음을 잊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고. 황 씨는 50이 넘어서 처음으로 혼자 영화를 봤습니다. 그냥 가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망설여졌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영화관이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온전히 나만을 위한 2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원해도 된다는 걸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승환 작가는 말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찾기 어렵다면 먼저 싫은 것부터 인정하라.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기 싫은 일은 무엇인가? 지금 만나기 싫은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버티기 힘든 관계는 무엇인가? 이걸 솔직하게 적어보면 그게 바로 내 마음의 방향입니다.
노 씨는 오랫동안 회사 동기 모임에 억지로 나갔습니다. 가고 나면 항상 더 피곤했는데 친목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그 모임 갔다 오면 항상 기운이 없더라.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알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가 싫었다는 것을, 싫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첫걸음입니다. 원하는 걸 찾기 어렵다면 적어도 피하고 싶은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2부 회복의 4단계. 이 책은 4가지 흐름으로 전개됩니다. 감정, 시간, 관계, 그리고 세계. 이 4단계는 단순한 목차가 아닙니다. 무너진 자기 감각을 다시 세워가는 회복의 지도입니다. 1단계. 감정을 살피다. 우리는 감정을 무시하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울지 마라, 예민하다, 별거 아니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가 나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무서워도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그게 어른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무시하면 결국 방향도 잃습니다. 감정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일부는 가장 불편한 감정들을 먼저 꺼냅니다. 불안, 상처, 외로움, 후회, 분노, 집착. 강 씨는 퇴직 후 몇 달 동안 아무 이유 없이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느낌, 아침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쉬는 거잖아, 뭐가 불안해?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더 외로웠습니다. 불안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외롭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약한 게 아닙니다. 그게 솔직한 것입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틀리지 않았다고. 심리학에서는 감정을 정보라고 부릅니다. 두려움은 위험을 알리고, 슬픔은 잃은 것을 알리고, 분노는 침범당했음을 알립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정보가 차단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는 많은 경우 감정을 오래 무시해온 결과입니다. 지금 가장 크게 올라오는 감정이 무엇인지 먼저 그것부터 인정해 보십시오. 2단계. 시간을 살피다.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오 씨는 52에 퇴직하고 나서 이 나이에 새로 뭔가를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유튜브를 해보고 싶었는데 검색해보니 50대 유튜브 늦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넘쳤습니다. 그 질문을 보면서 더 주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승환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급함은 대개 타인의 속도입니다. 내 인생은 내 속도로 가야 합니다. 늦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30대에 시작한 걸 50대에 시작하면 늦은 게 아니라 다른 시점에 다른 깊이로 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생각은 걷는 사람의 발끝에서 나온다고. 정해진 목적지로 걷는 것과 그냥 걷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 씨는 퇴직 후 처음 한 달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주변에서 뭐라도 해야지라고 했지만 그냥 동네를 걸었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걷다 보니 20년 전에 좋아했던 사진 찍기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지역 사진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멈추는 시간이 낭비처럼 보여도 방향은 멈춰 서 있는 시간 속에서 서서히 드러납니다. 하루 중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시간, 아무 역할도 없는 시간. 그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자기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3단계. 관계를 살피다. 관계는 에너지를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합니다. 임 씨는 모임에서 만난 지인이 있었습니다. 항상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과 대화할 때마다 미묘하게 비교당하는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진다면 그것도 하나의 정보입니다. 어떤 사람과 짧은 대화만으로도 숨이 편해진다면 그 사람이 내 에너지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원하는 삶을 찾고 싶다면 먼저 내 에너지를 지켜야 합니다. 이 책의 3부는 관계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줄지, 어떤 관계와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둘지, 그걸 정직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박 씨는 수십 년 지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만 만나면 꼭 한 번씩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오래된 사이니까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오래됐다는 게 무조건 가까이 두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구나. 진짜 관계는 오래됨이 아니라 만나고 나서의 감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나를 가장 지치게 하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만나고 나서 가장 편안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4단계. 세계를 살피다. 마지막 단계는 내 세계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로 삶을 조금씩 채워가는 것.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산책길, 좋아하는 책 한 권. 작은 취향이 결국 나를 만듭니다. 서 씨는 은퇴 후에 처음으로 텃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 기대 없이 상추 몇 개 심었는데 씨앗이 싹 트는 걸 보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지금은 그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원하는 걸 한 번에 찾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에서 설레는 감각을 다시 찾아가는 것. 그게 세계를 다시 세우는 방법입니다. 나답게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이유가 있는 삶, 내가 의미를 알고 있는 삶입니다. 자유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감각입니다. 3부 가장 아픈 지점, 사랑과 어머니. 이 책에서 많은 독자들이 눈물을 흘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유 씨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무엇이 힘드셨는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어머니는 항상 나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무심합니다.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대목에서 자주 언급되는 시가 있습니다.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밥 굶어도 추워도 아파도 외로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읽고 나서 한참을 멍하게 있게 됩니다. 내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자기 성찰을 넘어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를 다시 들여다보게 합니다. 전승환 작가는 이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용기를 내서 먼저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건넬 때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뻔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전체를 읽고 나서 이 문장을 만나면 다릅니다. 오래 참았고 오래 무시당했고 오래 혼자였던 사람이 그럼에도 먼저 사랑하라는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용기입니다. 4부. 철학적 확장, 욕망이 아닌 의미.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히 목표를 가져라가 아닙니다. 삶에 의미가 있을 때 고통도 버텨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걸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에서 의미를 느끼는가? 장 씨는 퇴직 후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뭐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이 이렇게 충만한 것인지 몰랐다고. 그 감각이 삶에 의미를 주고 있었습니다. 욕망은 얻으면 끝납니다. 더 큰 욕망이 다시 옵니다. 의미는 다릅니다. 의미는 일상 속에서 반복될수록 깊어집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해도 의미 있는 일을 반복하면 삶은 버틸 수 있습니다. 원하는 걸 몰라도 괜찮습니다.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이미 방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인생의 책이 아니라 인생의 문장들이라고. 어떤 책은 논리로 설득합니다. 이 책은 문장으로 옆에 앉습니다. 130여 개의 문장 중 단 하나라도 마음에 꽂힌다면 그 문장이 당신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5부. 현실 적용.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이 5가지 질문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첫 번째, 지금 가장 싫은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요즘 나를 가장 지치게 하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하루 중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은 몇 분입니까? 네 번째, 나는 지금 누구의 속도로 살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설렌 게 언제입니까? 이 5가지 질문만 정직하게 적어보셔도 방향은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구체적인 실천을 원하신다면 이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30분 아무 역할도 없는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싫은 것 5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나서 편안했던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변화가 감각을 깨웁니다. 결론입니다. 원하는 걸 몰라도 괜찮습니다. 모르는 상태는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잠시 멈춰 선 것입니다. 멈춰야 들립니다. 내 마음의 소리가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속도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댓글에 이 질문의 답을 적어주세요. 지금 당신은 무엇이 싫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잊고 살았습니까? 항상 당신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